이 부부는 3년 동안 싸운 게 10번도 안 됐고, 그것도 크게 싸운 게 아니라 기분이 상한 정도였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화가 나도 나중에 꼭 미안하다고 말을 했고, 남편이 화가 나면 아내가 눈치 보면서 풀어주려고 막 노력을 했다고 해요. 한국 여자와 비교하면 한국 쪽은 싸움이 생기면 좀 감정이 커지고 이게 이제 승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맞냐, 누가 틀렸냐로 가다가 심하면 이제 헤어지자라는 말까지 좀 쉽게 나와버리죠. 안녕하세요, 스고이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좀 생생한 일본 국제결혼 이야기를 좀 가져왔는데요. 그 주인공은 30대 중반의 한국 남자와 20대 중반의 일본 여자, 한일 커플이에요. 이분이 그동안 가끔 이제 썰을 풀다가 사람들이 이제 늘 궁금해왔던 것들을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글을 좀 써주셨는데 바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오랜만이다, 국제결혼 현실이다, 크크크. 한일 커플이다. 나는 30대 중반, 와이프는 20대 중반임. 만난 지 반년 만에 결혼 승낙받고 코로나 터지면서 두어 달 못 만나다가 혼인신고하고 비자 받고 한국 들어와서 3년 차다. 가끔씩 썰 풀었는데 맨날 물어보던 거부터 알려준다. 만난 경로는 내가 일본 가서 만난 거다. 일본에 놀러 다니다가 만나서 거의 매주 일본 갔다. 급여나 자산에서 여유가 있어서 가능했던 거다. 이거 안 되면 힘들 것 같다 솔직히. 한 달에 한 번 만나면서 롱디라고 2에서 3년 만나다가 그냥 끝나는 커플 수두룩하다 진짜. 나도 대학 1, 2학년 때 그랬던 적 있었음. 일본어 얼만큼 할 줄 아나? 나 지금도 한문은 족병신임. 자주 보이는 한문은 좀 읽고 이해하는데 생판 처음 보는 한문 같은 건 진짜 모름. 와이프가 한문 보고 읽어주면 아 그거구나 하는 정도임. 대화는 잘됨. 와이프 없어도 처가하고 영상통화하거나 그냥 통화하면 대화할 수 있을 정도임. 처음 만났을 땐 일본어 더 병신이었음. 그 전에 일본인 여친 몇 번 있었으니까 걔네한테 조금씩 들었던 걸로 그냥 인사하는 것보다 약간 나은 정도? 걔네들이랑은 영어로 대화했었음. 결혼 승낙 받을 때 이건 가족마다 다 다르겠지만 나는 처가, 할머니, 장모님, 장인어른 순으로 만났다. 장인어른이 직장하고 급여 수준하고 여쭤보시더라. 근데 난 이거 안 물어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자기 귀한 딸이 외국인한테 시집 간다는데 직장 수준 급여 안 물어보고 보낸다고? 같은 일본인끼리 한국인끼리도 어렴풋이 다 알고 하는데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임. 외국인이라서 삐딱하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걱정되니까 걱정되는 점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는 중에 나오는 질문이다. 나 같아도 그럴 것 같다. 그러니까 쥐뿔 없는데 나 사랑해줄 와이프랑 처가 구합니다는 일론 머스크 똥꼬에서 라이젠 빼쳐먹는 소리다. 환상 갖지 마라. 이런 건 진짜. 그리고 와이프 한국에 오면 어떻게 생활할지 또 다 설명해 드렸다. 나는 공무원과 준공무원 사이에 어디쯤에 있는 사람인데 급여가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지만 운이 좋게도 자산 형성이 꽤 되어 있었던 터라 앞으로도 여유 있게 사는데 문제 없다. 그리고 가족 덕분에 자영업장 하나 괜찮은 거 시작할 수 있어서 와이프 거기 점장으로 넣을 생각이었다. 이런 거 다 설명해 드렸음. 이런 계획이다. 저희 결혼하고 한국에서 살아도 큰 걱정 없이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나서는 결혼 승낙까지 쭉 흘러갔다. 그리고 지금 와이프 한국에서 잘 쉬고 있다가 심심하다고 일하고 싶다 해서 국민 취업 지원제도 참여하고 있다. 이걸로 주변에 재단에 말해놨으니까 일 경험 그걸로 인턴 뛰고 사회생활 체험한 다음에 점장 고고할 생각이다. 경제관념. 아껴 쓰는 게 몸에 배어있는 것 같다. 나는 언제나 생각이 모자란 것보단 넘치는 게 낫다라는 게 패시브였음. 근데 와이프랑 같이 살면서 이걸로 개털림. 방방마다 불 켜놓는 거 털린다. 나는 맨날 있는 대로 꺼내놓고 남으면 버리지였는데 와이프는 반창 먹을 만큼 꺼내고 모자라면 더 꺼내 먹는다. 이건 내가 이상했던 거라서 내 눈에만 그런 건지 모르겠다. 돈 쓰는 것도 그렇다. 경제활동은 지금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내 급여 중 일정 부분 생활비랑 용돈이랑 주는데 진짜 100원, 10원 단위까지 꼼꼼히 보더라. 나는 100원이나 1000원이나 차이 나면 뭐 그 정도로 하고 생각 없이 쓰는데 와이프는 다르더라. 이걸로도 좀 털린다.
부부싸움. 지금까지 만나고 같이 살면서 싸운 거 10번 채 안 되는 것 같다. 한 5번 되나? 근데 싸움보단 다툼이라 해야 하나? 네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같이 사네 못 사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없었다. 그냥 좀 둘 다 화나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굉장히 조용해지는 스타일이라서 와이프가 조용하고 화난 것 같으면 내가 그냥 자리 피한다. 말 안 걸거나 기본적인 대화만 한다. 밥 먹었나? 오늘은 뭐 하나? 이 정도? 그러다 화 풀리면 와이프가 얘기한다. 이런 거 때문에 화가 났었다. 화내서 미안했다. 이런 거 꼭 얘기하더라. 나한테 큰 소리 치거나 그런 거 아니고 나한테 화낸 것도 아닌데 본인이 화가 난 상태가 있었다면 꼭 미안했다, 미안하다 얘기함. 반대로 내가 화난 거 있으면 와이프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게 보임. 화 풀어주려고 애쓰는 거 보인다. 와이프한테 화가 난 거든 다른 데서 화가 난 거든 금방 풀림. 그래서 화난 거 해봐야 몇 시간임. 가장 길게 갔던 거 전날 밤에 약간 다투고 다음날 아침에 화해하고 끝난 정도? 나는 한국 여성과 결혼해보지 않아서 한국 여성과의 결혼 생활이 어떤지 모름. 그리고 설거지론, 퐁퐁남 이런 거 봐도 가장 극적인 예의 몇 개가 부풀려진 것겠지 하고 그냥 읽고 넘김. 그 윤씨 사건은 정말 안 됐다고 생각함.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건 한국 여성과의 결혼 때문에 일어난 비극적인 일이라기보단 미친 사람과의 결혼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함. 개인적으로는 일본 사회에서도 결혼 막장극 같은 거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많지 않은 내 연애 경험에 비춰본다면 타 국가들과는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과의 결혼은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다. 연애할 땐 예쁜 것만 보여주고 싶고 하루 중 가장 예쁘고 컨디션 좋은 시간에 만나서 하는 거잖아. 나도 물론 그랬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다툼을 하거나 서로의 생각에 대해 얘기해 볼 때 보면 기저에 깔려있는 생각이나 관념들, 개념 같은 게 너무하다 싶을 때가 느껴졌음. 그 딸내미 가지고 있던 부모님들의 기저에 깔린 생각들도 너무하다 싶을 때가 꽤 있었다. 30대 넘어서 만난 애가 와이프 빼고 3, 4명 정도 되는데 그중 결혼 얘기까지 해봤던 건 2명이다. 둘 다 부모님들 생각에 기겁해서 끝냈다. 그래도 그 정도 직장인데 뭐 정도는 해와야지 라는 게 기저에 깔려있는 게 솔직히 불편했다. 네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니? 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안정을 넘어서 혜택을 바라는 듯한 느낌이 정말 강했다. 너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으니 우리한테도 뭐가 좀 떨어지겠지라던가 그 정도로 느껴질 정도였다. 거기에 학을 뗐던 거고 위에도 말했듯이 나 처음 결혼 승낙받을 때 일본 처가에서 내 급여 수준 같은 거 안 물어본 거 아님. 근데 이건 진짜 너가 직장은 있나? 그게 어떤 직장인가? 외국에 있으니 외국의 사정을 몰라서 물어본 거 정도였음. 이거랑은 한국에서 만났던 부모님들의 생각과 의도는 분명히 달랐다. 그리고 랜선 연애로 만나서 랜선 사랑하는 애들 중에 끝이 좋은 애들 진짜 없다. 가뭄에 콩나듯 문제양 국힘에 당비내는 소리 정도 될 것 같다. 정말 가끔이야 있겠지. 그 얘들이 부풀려져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실제 결혼에 이어지는 경우 거의 없다. 네이버 카페 같은 데 가보면 국제결혼 준비하거나 행정처리 도와주거나 한다고 카페 만들어져 있다. 결혼합니다. 비자 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들 중에 심심찮게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헤어졌어요 뭐 이런 글 올라옴. 그거 보면 높은 확률로 랜선 연애가 시작이었던 애들임. 마지막으로 한국에 멀쩡히 생활 기반 놔두고 국제 결혼한다고 도망치듯 일본으로 가는 애들도 꽤 보인다. 걔네도 끝이 안 좋은 애들 많다. 나는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고 향수 쳐맞고 돌아오거나 걔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힘들어서 한국 들어오고 싶어하는 애들 많다. 근데 한국 와서도 상황이 안 좋을 게 뻔하니 이도저도 안 돼서 일본서 죽지 못해 사는 경우도 꽤 있고 부모가 든든한 뒷배 되어줘서 어찌저찌 한국 다시 들어와서 살아가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봉 맞아서 M1 1녀 하나 잡아서 결혼하고 일본 가서 2-3단계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 수 있겠지 하는 건 정용진 코스트코 가는 소리랑 비슷하다. 고딩 때 처음 만난 여자부터 20대를 지나 현재까지 만났으니 그냥 생각나는 애들만 세알려도 20명가량 되는 것 같다. 외국인 여자들도 5-6명 만나봤으니까
30명 이내의 표본으로 내린 내 생각이다.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니 물론 내가 쓴 이 글들이 개병신 헛소리일 수도 있다. 한남 일녀 아무리 궁합 잘 맞고 좋다 해도 이혼율 20%더라. 우리나라 부부의 이혼율보단 낮은 것 같은데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 잘 생각해봐라. 한여에게서 도망쳤다고 그곳이 유토피아가 아닐 수도 있음. 특히 이번 국제결혼한 부부에 대한 국무원 막말 사건 보면 기저에 깔린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조금은 드러난다고 생각함. 물론 그 18년은 개 족같은 연임. 어디 개 9급다리 18년이 뒤질라고. 지는 9급 공무원이니까 결혼 잘한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앉았고. 댓글에 어차피 쥐레는 어디에나 있음. 근데 한여 쥐레 밟을 바에는 그냥 양여 쥐레 밟는 게 낫다는 거지. 심지어 폭발 확률도 폭발 시 피해도 양여가 더 적음. 거의 목함 쥐레와 M14 쥐레 정도 차이. 글 잘 쓰네. 잘 읽고 간다. 이분은 일본 여행 중에 지금의 이제 아내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 뒤로 거의 매주 일본을 오가면서 만났는데 이건 급여와 자산에 여유가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여기서 한국 여자랑 좀 비교를 해보면 한국에서는 롱디 연애가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돈과 시간이 들어가면 여자 쪽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면 일본 아내는 오히려 남편이 이렇게 수고하는 걸 고맙게 생각했고 그것 자체가 신뢰로 이어졌다는 점이 좀 다르죠. 언어 얘기도 좀 빠질 수가 없어요. 처음 만났을 땐 일본어가 좀 서툴렀지만 전 여자친구들을 통해 조금씩 배운 게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처가와 혼자 통화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없이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해요. 한국 여자랑 연애할 때를 생각해보면 한국어가 당연히 되니까 오히려 대화에서 깊은 얘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말은 통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일본 아내랑은 언어는 조금 부족해도 서로 맞춰가면서 대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진지하게 배우려는 태도가 생기고 그게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혼 승낙 받을 때 이야기도 좀 차이가 있어요. 일본 처가에서 물어본 건 단순했어요. 직장은 있냐?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외국으로 딸을 보내는 입장에서는 딱 필요한 부분만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근데 한국 여자 입장에서 결혼 얘기가 나오면 대부분 집 문제, 예물, 안정된 직장 이런 조건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우리 딸이 불행하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보다 네가 우리 딸한테 뭘 해줄 수 있냐 이런 요구가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남자가 받는 체감 차이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한국에 오면 어떻게 살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직장, 자산 형성, 그리고 가족 도움으로 자영업장까지 계획을 보여주면서 아내가 한국에서도 문제없이 살 수 있다는 걸 설득을 했어요. 한국 여자 집안과 비교해보면 한국 쪽은 이런 계획을 얘기해도 그래도 집은 해와야지, 예물은 준비해야지 같은 추가 요구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일본 쪽은 내 딸이 잘 살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이 되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생활 속 경제관념은 더 뚜렷했어요. 남편은 원래 뭐든 넉넉히 꺼내놓고 남으면 버리는 스타일인데 아내는 철저하게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남으면 다시 챙겨두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생활비 작은 단위까지 꼼꼼히 관리한다고도 하고 한국 여자와 비교해보면 한국 쪽은 큰 돈은 남자가 책임지고 작은 건 내가 알아서 쓴다라는 마인드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남자 입장에서는 내 월급이 늘 모자란 느낌이 들 때가 많죠. 반면 일본 아내와는 오히려 남편이 돈을 허투루 쓰지 않게 잡아주는 느낌이고 둘이 같이 모아간다는 기분이 든다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부부싸움 부분도 좀 달라요. 이 부부는 3년 동안 싸운 게 10번도 안 됐고 그것도 크게 싸운 게 아니라 기분이 상한 정도였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화가 나도 나중에 꼭 미안하다고 말을 했고 남편이 화가 나면 아내가 눈치 보면서 풀어주려고 막 노력을 했다고 해요. 한국 여자와 비교하면 한국 쪽은 싸움이 생기면 좀 감정이 커지고 이게 이제 승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맞냐 누가 틀렸냐로 가다가 심하면 이제 헤어지자라는 말까지 좀 쉽게 나와버리죠. 근데 일본 아내와의 싸움이 이제 문제 해결 과정처럼 지나가기 때문에
길게 이어지지 않고 금방 풀린다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혼율이 낮은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성자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한국 여성과 결혼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본 사람과의 결혼은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단순히 칭찬이 아니라 본인이 비교하면서 느낀 현실적인 결론이죠. 한국 여자와의 연애와 결혼에서는 조건과 부담이 크게 다가왔던 반면 일본 여자와의 결혼은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좀 안정감이 크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한국 여자 쪽은 조건과 보여주기를 중시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까지 개입하는 일이 잦아요. 반대로 일본 여자 쪽은 생활 습관이 검소하고 현실적이며 부부 사이 갈등도 크게 키우지 않고 풀어가는 모습이 좀 뚜렷합니다. 그래서 한국 여자와 살면 내가 계속 채워 넣어야 한다는 압박이 좀 강하고 일본 여자랑 살면 같이 채워가고 있구나 하는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한국 여자에게서 도망치듯 일본 여행 간다고 유토피아가 열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 흔히 겪는 과도한 요구와 계산적인 결혼 문화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일본 여성과의 결혼은 숨통을 좀 트이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국제 결혼의 현실은 판타지가 아니라 생활이고 그 생활 속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여자와 일본 여자 두 문화의 차이를 직접 느껴본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상상만 해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